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여를 하셔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고 아니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지금 주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진 않는데. 자주 올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남들 거 보면 더 자주 올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올라올 때 그냥 반가운 마음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사전 증여. 상속세는 뭐 이미 뭐 결정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다 보니까 뭐 줄일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사전 증여를 하는데, 혹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 없는 거 아니까, 만약에 나이가 들고 재산이 좀 더 많아지면 자녀한테 이제 사전 증여를 할 거잖아요. 줘야죠. 혹시 주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지금 좀 오락가락해요. 얘가 사춘기여가지고 저랑 트러블이 많습니다. 그렇구나. 안 줄 수도 있다. 아니 뭐 줘야 되겠지. 둘째인가요? 첫째인가요? 첫째입니다. 첫째 딸이 이걸 보고 우리 아빠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렇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자녀가 하나가 아니고 둘일 때 사전에 이제 사전 증여를 통해 가지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또 고액 자산가나 이렇게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워낙 높다 보니까 맞습니다. 재산을 분산해서 이런 것들을 좀 낮추기도 하는데 오늘 얘기는 일반적인 사전 증여에 대한 얘기하면 재미도 없고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좀 특수한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보통 사전 증여 했더니 우리 박쌤에서도 방금 전에 딸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사전 증여 하면은 자식들한테 어떻게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얘기는 배우자입니다. 이 영상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사실 줄 게 없습니다. 쓰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자,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 이유. 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거 너무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와이프를 사랑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우선인데. 다행이야. 이 영상을 아마 안 보니까. 유도신문에 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배우자는 공제 범위가 높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성인 자녀 5천일 때 배우자는 6억까지 10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배우자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자녀는 5천이잖아요. 미성년자는 뭐 2천. 그러면 자녀는 5천이고 배우자는 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6억까지 줘도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주는 게 당연히 절세 입장에선 좋죠. 절세라는 건 이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이 있는데 이거 갖고 있다가 상속하면 세금 많은데 이거를 어딘가 분산해야겠죠. 그럴 때 많이 줄 수 있는 건 배우자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재산을 일단 배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상속세라는 게 굉장히 높잖아요. 증여세도 세율이 똑같은데 단독으로 혼자 갖고 있을 때 세율을 어차피 상속세, 증여세가 누진세이기 때문에 나눌수록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재산을 이렇게 가면 최고 세율을 받을 게 낮은 세율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한쪽이 재산이 좀 적다고 했을 때 둘 다 동일하게 많으면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누진세율의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 증여하는 게 좋죠. 일단은 저희들 이렇게 상담하는 연령대들이 뭐 70대부터 뭐 젊게는 20대도 오시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기혼자들이 오죠. 근데 이제 재산 형성의 뭐 과정은 둘째치고 현재 분배되어 있는 걸 보면 정확히 반반 혹은 비슷하게 반반인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드물죠. 부인이든 남편이든 한쪽에 좀 치우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면 좀 균등하게 맞추는 것. 물론 이제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질문은 사전 증여를 하면 과거에 10년 과거에 5년은 합산된다. 즉 증여를 오늘 했어요. 그리고 제가 5년 뒤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좀 더러운데.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해. 누군가가 상복이야 이거. 누군가가 증여를 했고 누군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내 재산에서 뺐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재산이 아니니까 나중에 상속세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고 나서 보통 한 5년 6년 뒤에 돌아가시면 웬걸 과거에 준 5년치 혹은 10년치를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뭘까요? 이게 상속인이면 10년이에요. 근데 상속인이 아니다. 그럼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속인들한테는 10년마다 증여해라. 그것도 꼭 이렇게 상속 증여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만 증여하시는 분이 5천만 원씩 이렇게 5천만 원, 뭐 2천, 3천, 6억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재산이 좀 있으면 뭐 20% 구간 30% 구간을 줘도 50%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상속세 50% 내느니 사전 증여하시면서 20% 혹은 10%의 세금 좀 내더라도 미리미리 빼내는 게 낫다. 10억 정도까지가 30%니까 그 정도는 줘도 됩니다. 많으시면. 그렇죠. 근데 꼭 많으신 분들이 더해. 5천만 줘. 그러니까 좀 더 주셔야 되고 그것도 10년마다. 그러니까 5천씩 30년 줘봐야 1억 5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억씩 주면 30억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만 합산합니다. 보통 사위, 며느리. 그러니까 사위, 며느리 너무 미워하지 말고 준 다음에 뭐 생활비 쓰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하는 가족법인. 가족법인도 증여하는 거거든요. 상속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5년간은 합산됩니다. 그러면 가족법인에도 일정 부분 계속 증여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요 얘기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고 사전증여 일반적인 내용 결국에는 시기가 되면 미리미리 조금 나누시는 게 나중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맞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에서 오늘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면 최근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이미 증여를 했고 10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여를 더해라. 급하게 그것도 한 상황이 있었는데 조금 내용이 좀 가슴 아픈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애돌표합니다. 제가 오늘 상복을 입었기 때문에 애돌표하고.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냉혈한으로 보는 분이 있긴 해요. 왜냐면 나는 세금만 생각하잖아 사실. 숫자, 돈.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보는 건데 예를 들어 그겁니다. 와이프분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재산이 많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여를 하셔라. 그렇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고. 아니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투병 중이시라서 이거 지금 주라고요?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준 이유는 줬어요. 10억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괄공제하고 뭐 하면 상속세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배우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살 날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10억이란 걸 증여를 받았고 제가 거기에 따른 세금을 조금 냈지만 그러니까 증여 받을 때 증여세는 조금 냈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재산이 원래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10억에 대해서 제가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진 것들이 상속세로 가도 낼 세금이 없는 거죠. 없죠. 공제가 크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이제 거기서 지금 앞에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증여하면 과거 10년은 합산한다던데.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남편이 준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와이프한테 준 거 합산돼서 말짱 도루묵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보통 이제 부부가 연로하시고 특히나 이제 배우자 여성분이 돌아가시면 남편분들이 좀 오래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반문하신 경우인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또 묘미라 하긴 좀 그렇죠. 하나만 알고 이제 둘은 모르는. 묘미라 그렇긴 한데 상속 시점에 남편이 돌아가시는 그 상속 시점에 상속인들의 재산 과거 10년을 사전증여해서 합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세상에 없죠. 상속인이 아니에요. 이 시점에. 그렇죠. 그건 남입니다. 그래서 이건 합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억에 대한 게 날라갔잖아요. 그럼 그분은 50% 세율이었기 때문에 5억에 대한 세금 낼 게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효과는 굉장히 크죠. 사실 뭐 사람의 건강과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누구에게 줘라 마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럼요. 이제 앞선 사례는 저희가 이제 오래도록 모시던 고객분이셨고 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도 이미 많이 알고 있었고 그렇죠. 사실 특히 이제 사모님께서 좀 건강이 안 좋다는 거를 익히 오래전부터 듣다가 사실은 이제 시기적으로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절세안을 드렸던 거고 뭐 굳이 고객분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렇죠. 하나의 절차로 이해하시고 이제 가셨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배우자 사전 증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자, 오늘의 한 줄 평은 저희가 하나의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둘이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전 증여 10년마다 진행하십시오.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